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전쟁에 관한 것. 2024년 봄,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남편 강민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손주까지 봤으니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우리 소연이 유치원 발표회 있잖아. 민호 씨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손주 소연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발표회는 절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6시까지는 오셔야 해요. 제가 김밥 싸놓을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깜빡하고 두고 가셨네. 회사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점심때쯤 가져다 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여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여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분명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일 거예요. 요즘은 동료들끼리도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하지만 30분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답장 안 해? 화났어? 미안해, 어제 늦게 들어가서. 오늘은 꼭 일찍 와줘. 기다릴게. 손이 저절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잠금 화면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던 비밀번호가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의심이 자라났어요. 그날 점심, 저는 남편 휴대전화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무실 전화로요. 여보, 휴대전화 두고 가셔서요. 제가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아, 그래? 고마워. 지금 내려갈게. 5분 후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여보, 미안해.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괜찮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지금 먹으러 가려던 참이야. 남편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죠. 고마워, 정수가. 조심히 들어가. 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괜한 의심을 한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갑자기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 소연이한테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손주 소연이의 실망한 얼굴을 봐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안 와요? 저 오늘 주인공인데. 작은 공주 의상을 입은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침에 본 그 문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은 꼭 일찍 와줘. 기다릴게.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미안해. 소연이가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다음에 뭐 사줄게. 피곤하니까 먼저 자. 남편은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고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회사 미팅을 한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불륜 증거 찾는 법. 남편 외도 확인 방법. 탐정사무소 추천.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검색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탐정사무소 광고들을 보면서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야 하나?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문자 메시지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상단에 있던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진실탐정사무소입니다. 저기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신가요? 휴대전화에 여보라고 저장된 다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뀌었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혹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전화보다는 대면 상담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강남에 있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소영 탐정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바뀐 비밀번호, 자주 늦는 귀가 시간, 거짓말 같은 회사 미팅. 김소영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사모님, 혹시 남편분이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김소영 탐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 여름. 저희 딸 은주가 처사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산후조리원에 가서 딸과 손주를 돌봤죠. 남편도 퇴근 후에는 꼭 들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조리원에 올 때마다 복도 쪽을 자꾸 두리번거리시는 것 같아서.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날부터 저도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한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딸이 물었습니다. 글쎄, 다른 산모 보호자겠지.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 여자가 산후조리원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양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주차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까지. 저는 차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오늘 조리원에서 누구랑 이야기했어? 응? 아무도 안 만났는데? 거짓말. 주차장에서 봤어.
영양사 선생님이랑 차 안에서 이야기하던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거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한 거야. 10분 동안 차 안에서 정수가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여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유미, 조리원 영양사야.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대학 동기더라고. 20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야. 대학 동기? 응.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동아리 선후배였어. 반가워서 조금 이야기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연히 만난 거였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동창회가 있어서 배유미 씨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상담해 줬어.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너무 자주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남편과 배유미를.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카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과 배유미가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정수가 아줌마가 누구세요? 배유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이 사람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고요? 저는 됐어요.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집에 가요. 지금 당장. 그날 밤 저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딸이 갓 애를 낳았는데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정수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잠깐? 2달 넘게 만난 게 잠깐이에요. 진짜로 미안해. 다신 안 만날게. 이미 배유미한테도 정리하자고 했어.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손만 잡았어요, 아니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한 번 실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혼해요. 정수가 제발 딸 생각해서라도. 딸 생각은 당신이 먼저 했어야죠. 결국 우리 딸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엄마,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소연이가 아직 어린데. 딸의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정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각서 쓸게. 각서? 응. 다시 바람 피우면 아파트고 뭐고 다 내 명의로 넘길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남편은 각서를 썼습니다. 본인 강민호는 배우자 박정숙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향후 다시 외도 행위를 할 경우 송파구 삼전동 소재 아파트 55 아파트 105동 2002호를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하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받아들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지. 아파트까지 걸었는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후로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김소영 탐정의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정도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퇴근도 일찍 하고 주말마다 같이 시간 보내고. 저는 정말 달라진 줄 알았죠. 그런데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다시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1년 5월 주말 출근이 갑자기 잦아짐. 2021년 8월 새 차를 한 대 더 샀는데 거의 안탐.
2022년 3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함. 2022년 7월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2024년 4월 여보라는 이름의 문자 발견. 김소영 탐정이 수첩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이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패턴이요? 네, 한번 외도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80%가 넘어요. 특히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 더 교묘해지죠. 그럼 정말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려면 미행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렇게 저의 첫 탐정 의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소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을 봐야 했어요.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 주차장에 남편 차가 세워진 사진.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이 여자 누구예요? 강남의 한 바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름은 이지연이고요. 10년 전 그 여자하고는 다른 사람이네요. 네, 이번엔 다른 여자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또 다른 여자라고?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소영 탐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사진. 그건 남편 회사 건물 사진이었어요. 이게 남편분 회사 건물이죠. 15층짜리 빌딩. 네, 맞아요. 이 건물 위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거 아세요? 주상복합.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16층부터 30층까지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김소영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23층. 회사는 15층까지인데 남편분은 거의 매일 23층으로 올라갑니다. 23층에는 뭐가 있는데요? 2301호. 3개월 전에 계약된 오피스텔입니다. 계약자는 김소영 탐정이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계약자 이름 이지연. 계약 날짜 2024년 1월 15일. 월세 200만 원. 이 여자가 남편 회사 바로 위층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분은 거의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전에 이 집을 방문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컨카에 세컨하우스까지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전 그 각서는 뭐였을까요? 아파트를 걸었다는 그 약속은요?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나와 한강 다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하나?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쉽게 놓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각서를 한 장 더 받고 이번엔 회사 건물까지 제 명의로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2024년 5월. 김소영 탐정은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증거를 찾아냈어요. 사모님,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탐정 사무실에 앉은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이제 뭘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사모님, 남편분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요? 한 명 아니에요. 김소영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현재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세 명이요? 네. 첫 번째는 회사 비서실 직원 김미래 28세. 사진 속 여자는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강남 클럽 마담 한소희 35세. 두 번째 여자는 화려한 외모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김소영 탐정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배유미? 사진 속 여자는 1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미 43세. 10년 전 그 여자입니다. 아니 그럼 10년 동안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소영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 회사 건물 23층 2301호. 계약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지연 아니었어요. 그건 가명이었습니다. 실제 계약자는 배우미예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네. 그리고 이 집은 3년 전부터 배우미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세는 남편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있고요. 법인카드로요? 네. 직원 복지비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10년 동안 한 번도 배유미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더 있어요? 배우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소영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배유미가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배우미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고 아이도 둘 있어요. 그럼 그 여자도 결혼한 몸으로 우리 남편을 10년 동안 네. 남편 출근하면 남편분 회사로 올라가고 저녁 6시쯤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이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여자 남편은 모르나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우미는 프리랜서 영양사로 일한다고 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모님,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요. 김소영 탐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외도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교묘해지고 더 대담해져요. 이번에는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힘드시죠? 40년이에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쉽게 놓아요. 김소영 탐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놓지 못하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 못 놓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10년을 더 버티면 50년이 됩니다. 그럼 더 못 놓으세요. 이건 끝이 없어요. 김소영 탐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힘없이 늘어진 눈가. 나는 뭐 하는 거지? 70살까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저녁은 먹었어? 아직요. 같이 먹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남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밖에서 먹는 건 다 맛이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23층에서 내려온 거야.
배유미랑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지. 여보, 내일 시간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요? 은주 생일이잖아. 같이 선물 사러 가자. 딸 은주의 생일. 매년 이맘때면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죠. 네,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심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다음 날 저는 김소영 탐정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모님. 남편이 정말로 10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났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있습니다. 남편분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 휴대전화는 항상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잠잘 때도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넣고 잤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소영 탐정이 작은 USB를 건네줬습니다. 이걸 남편분 노트북에 꽂으면 클라우드에 백업된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 나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직도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네. 씁쓸했지만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중 10%, 30%, 50%.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파일들이 속속들이 다운로드 되었어요. 동기화 완료. 총 15,847개 메시지, 3,294개 사진. 여보, 뭐해?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그냥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내 노트북에서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요. 괜찮죠? 그래, 천천히 써. 나 먼저 잘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USB를 들고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사모님 잘하셨어요. 이제 분석해 볼게요. 김소영 탐정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사모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대화들. 2014년 8월 3일. 오늘 정수기한테 들켰어. 진짜? 어떡해. 각서 쓰고 마무리했어. 걱정 마. 그럼 우리 이제 못 만나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조심하면 돼. 사랑해. 2015년 3월 15일. 회사 건물 위에 집 하나 구할까? 진짜? 대박. 너 거기서 살면 매일 볼 수 있잖아. 배유미 오빠 최고. 2018년 7월 22일. 우리 애 초등학교 입학했어. 축하해. 선물 뭐 사줄까? 오빠가 옆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해. 미안.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네. 괜찮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행복해. 2022년 11월 5일. 정수기가 또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이번 주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알았어. 기다릴게. 고마워. 사랑해. 2024년 4월 1일. 우리 만난 지 10년 됐네.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10년 더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저는 남편이 달라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하루도 배유미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사모님, 그리고 이건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김소영 탐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대화방이 7개나 더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여자와 동시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만난 건 배우미 10년. 그 다음이 클럽 마담 한소희 5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게 여보라고 부르면서 10명의 다른 여자들에게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결정하세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김소영 탐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각서는 의미가 없어요. 10년 전 각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도 지킬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혜진 변호사입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네, 김소영 탐정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한가요? 이혜진 변호사가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진들, 메시지 내역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해요. 정말요? 네, 특히 10년 전 각서가 결정적이에요. 남편분이 직접 쓴 각서에 다시 외도하면 재산 양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특정 재산 양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가 가능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모님, 이건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혜진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 10년 전 각서에 명시된 아파트, 3년 전 각서에 명시된 회사 건물,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 건물까지요. 네, 3년 전에도 각서를 쓰셨다고 했죠.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고요. 10년, 아니 40년을 속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70세면 아직 젊으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이혜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냅시다. 사모님이 받아야 할 것 모두 받아내세요. 그날 저는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응? 뭔데?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정수가 갑자기 왜 이래?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의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를 탁자에 쏟아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과 배유미, 남편과 한소희, 남편과 김미래, 남편과 수많은 여자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수가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다 있어요. 읽어볼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서 쓰고 마무리했어. 걱정 마. 조심하면 돼. 평생 같이 있을 거야. 당신이 배유미한테 보낸 문자예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각서까지 쓰면서요. 이번엔 정말이야. 정말로 다 정리할게. 됐어요.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쓴 각서대로 아파트하고 회사 건물 모두 제 명의로 넘기세요. 정수가 제발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딸은 제가 이미 말했어요. 은주도 이제 엄마 편이에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딸은 울면서 말했죠. 엄마 이혼하세요. 10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수가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정수가 제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죠. 무슨 얘긴데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정수가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이야. 그래서요. 소송 취하해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재산도 다 네 명의로 넘길게. 각서 쓸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엔 달라. 공증도 받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게.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들은 말이에요. 이제 안 속아요. 정수가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아까워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낭비했다는 게.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정말로.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남편은 똑같이 울었거든요. 됐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소영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다른 탐정을 고용했어요. 다른 탐정을요? 네. 그리고 사모님을 미행하고 있어요. 저를요? 왜요? 아마 사모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외도 증거라도 있으면 맞고 소하려는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외도를 해요? 40년 동안 집만 지켰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억지 증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김소영 탐정의 경고가 섬뜩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박정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장 송달입니다. 확인하세요. 소장. 저는 봉투를 뜯어봤어요. 위자료 청구의 소. 원고 배유미. 피고 박정수.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고 배유미는 피고 박정숙으로부터 부당한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바로 이혜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배유미라는 여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내용인데요?
협박과 명예훼손이래요. 저는 그 여자 만난 적도 없는데 사모님, 진정하시고 소장 내용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30분 후 이혜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거 전형적인 역공 소송이에요. 역공 소송이요? 네, 남편분이 배우미를 시켜서 사모님을 고소한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요. 그럴 수가.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증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가짜 증거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맞대응하면 됩니다. 사모님이 배우미를 만난 적 없다는 알리바이 증명하면 돼요. 알리바이요? 네, 그 시기에 사모님이 어디 계셨는지 증인이나 CCTV 같은 거 있으면 최고고요. 다행히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과 자주 만나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있어요. 저 매일 일기 써요. 그리고 딸하고 찍은 사진도 많고요. 좋아요. 그거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배우미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 고소가 남편분의 사주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면 오히려 남편분이 불리해집니다. 며칠 후 김소영 탐정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배우미가 남편분을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어디서요? 회사 근처 음식점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김소영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배유미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 저게 뭐예요? 아마 고소 대가로 준 돈일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어떻게 확인해요? 배우미를 직접 만나보는 겁니다. 제가요? 네, 녹음기를 지참하시고요. 배우미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남편이 얼마 줬냐고요. 그럼 저한테 말해줄까요? 말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시나리오 짜드릴게요. 이틀 후 저는 배유미를 만났습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였어요. 박정숙 씨, 배유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저 당신이랑 할 얘기 없는데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배유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당신이 날 협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당신 만난 적도 없어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보낸 문자도 있고. 문자요? 저 휴대전화로 문자 같은 거 안 보내요. 배유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이미 소송 들어간 거예요. 늦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틀 전 남편이 배유미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 이게 뭔지 알아요? 배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돈 준 거죠? 나 고소하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얼마 받았어요? 500? 1000? 배유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피해자예요, 배유미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10년 동안 속아온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만 없어지면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나요? 배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이에요. 저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당신 말고도 9명을 더 만나고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다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대화방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10개의 대화방. 각각 다른 여자들의 이름.
배유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10명 중 1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배유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했는데 저도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결과예요.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다 받아낼 거고요. 당신이 저 고소한 건 남편이 시킨 거죠? 얼마 받았어요? 배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천만 원 주겠대요. 고소만 해주면.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녹음됐어요, 지금.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배유미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보다는 덜 불법이죠.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게요. 그래도 저는 이미 돈을 받았어요. 취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네? 대신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고소를 사주했다는 진술서 써주세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불륜 관계도 인정하는 내용으로요. 배유미가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도 상간 소송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저는 남편만 처리하면 돼요.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배유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쓸게요. 일주일 후 배유미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본인 배우미는 강민호의 사주를 받아 박정숙을 허위로 고소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강민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합니다. 이혜진 변호사는 이 진술서를 받아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해요, 사모님. 이제 남편분은 끝났어요. 정말요? 네, 배우자에게 거짓 고소를 사주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10년간의 불륜까지 인정됐으니까요.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사모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김소영 탐정의 다급한 목소리. 또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가짜 상간녀를 섭외했어요. 가짜 상간녀요? 네, 진짜 배우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우미로 위장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이 상간녀 대행 서비스라는 업체에 연락했어요. 배우를 섭외해서 가짜로 사과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진짜 있어요. 있어요. 요즘 꽤 성업 중이에요. 진짜 상간녀를 숨기고 가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남편분의 다음 행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사모님 앞에 데려올 겁니다. 김소영 탐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수가 너 보여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유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배유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사장님이랑 잠깐 잘못 만난 적이 있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봤지? 내가 정리했어. 이제 용서해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배유미도 아닌 가짜를 데려와서 이런 연극을 하고 있네. 여보세요, 손 좀 보여주세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 오른손에 차시네요. 네. 네. 배유미 씨는 왼손잡이던데요. 베트남에서 찍힌 사진 보니까 골프채도 왼손잡이용이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네요. 진짜 배유미는 단발인데 당신은 긴 생머리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진짜 배유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얼마 받고 왔어요? 저는 여자가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수가 이게 무슨... 닥쳐요. 이 사람 배우죠? 당신이 섭외한 거고. 아니야, 진짜 배유미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짜 배유미는 지난주에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진술서도 받았고요. 10년 동안 당신이랑 불륜 관계였다는 진술서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배유미를 만났어? 네, 만났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당신이 3천만 원 주면서 나 고소하라고 시킨 것도. 저는 가짜 배유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예요. 이런 알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간녀로 엮이면 위자료 청구 받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온 거예요. 무릎 꿇고 사과만 하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됐어요. 빨리 가세요. 당신은 피해자니까 고소 안 할게요. 여자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정수가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요. 제발 한 번만 더. 안 돼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첫 재판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서울가정법원 3층 12호 법정. 저는 이혜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반대편에는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어요. 착석하세요. 사건 2024드 단일만 2345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주장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혜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 박정숙은 피고 강민호와 1984년 결혼하여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피고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배우자 외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거 1번부터 47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사진들, 메시지 내역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 그리고 배유미의 진술서까지. 판사님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피고 측 변호사 이에 대한 입장은?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 실수를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외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뭡니까? 판사님이 사진들을 들어 보이셨어요. 일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과장이요? 10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과장입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4년에 작성된 각서가 있는데요. 판사님이 각서를 들어 보이셨어요. 향후 다시 외도 행위를 할 경우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건 맞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각서에 따라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건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아니오입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작성한 각서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거군요. 재판장님,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앉으세요. 판사님이 다른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원고 측 변호사,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혜진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시가 약 15억 원. 이는 2014년 각서에 명시된 재산입니다. 인정합니다. 둘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15층 규모 상업용 건물 시가 약 50억 원. 이는 2021년 작성된 두 번째 각서에 명시된 재산입니다. 해당 각서도 제출하세요. 이혜진 변호사가 2021년 각서를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건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 이것도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행할 의사가 없습니까? 재판장님, 회사 건물까지 넘기면 저는 파산합니다. 그건 피고가 각서를 쓸 때 생각했어야죠. 계속하세요. 이혜진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위자료 3억 원. 10년간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외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거짓, 고소 사주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거짓 고소 사주요? 판사님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피고는 상간녀 배유미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배유미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진술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셨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배유미에게 돈을 주고 원고를 고소하라고 한 게 맞습니까?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정숙, 피고의 행위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 정의까지 농락하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너무 다급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피고 측 변호사, 다른 주장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까지 양도하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피고더러 각서를 왜 썼냐고 물어보세요. 직원들 생각은 외도할 때 했어야죠. 판사님의 말씀이 냉정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더 주장할 내용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는 최근 상간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짜
상간녀를 원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원고를 기망하고 재판을 농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당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가짜 상간녀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경영하고 아내한테도 잘해주려고. 잘해준 게 10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난 겁니까? 판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다음 기일은 7월 16일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피고 측은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제출하고 원고 측은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재판장님, 갑자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혼도 하고 재산도 넘기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사 정리할 시간만요.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원고 의견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은 10년 동안 충분히 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오면서 이혜진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나는 건가요? 네, 판사님도 안전히 사모님 편이세요. 다음 기일에 승소 판결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에서 끝나다니.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됐어요. 다음 달에 판결 나오면 그대로 이행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예요. 정수가,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에 끝났어야 했어요. 아니, 20년 전, 30년 전에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당신이 첫 번째로 바람 폈을 때요.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2024년 7월 16일.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건 2024드 단일만 2345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번째 문장. 드디어 이혼이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5호동 소재 아파트 5 아파트 105동 20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두 번째. 10년 전 각서에 명시된 아파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5호동 소재 상업용 건물 5빌딩의 소유권 중 70%를 이전하라. 회사 건물의 70%.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했어요. 세 번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네 번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겼어요. 이혜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이긴 건가요? 네, 완벽한 승소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남편의 변호사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나가시죠. 이혜진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딸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까지 이런 걸 보여줘서.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잘하셨어요. 10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나중에 보여드려요. 응. 고마워 은주야.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이 집. 이제는 완전히 제 집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달 후면 제 집이 되겠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정수가, 나야.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사과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후회돼. 진짜로. 한 달 안에 서류 정리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정수가,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혼 판결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나 이제야 정신 차렸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3년 전에도. 이번엔 진짜야. 정말로. 됐어요. 전화 끊을게요. 정수가,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판결이 선고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남편은 약속대로 아파트와 건물 지분, 그리고 위자료를 모두 이행했어요. 건물은 제가 관리회사에 맡겼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팔았어요.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더 이상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작고 아늑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엄마, 여기 좋네요. 이사 첫날 은주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소연이 방도 있고 엄마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예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70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끝자락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김소영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탐정님.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혹시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회사가 문 닫았대요. 네? 건물 지분 70%가 넘어가니까 임대료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나 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배우미도 이혼했대요. 남편한테 들켰나 봐요. 다른 여자들도 다 떠났대요. 돈 없어지니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탐정님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할 일 한 거죠.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여자들을 만났던 남편. 이제는 혼자 남았겠네. 잠깐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어요. 그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2025년 10월 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빵 굽는 게 취미였거든요. 할머니 식빵 포장해 주세요. 할머니 크루아상 하나요?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주셨어요.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로 시작하는 하루. 손님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딸과 손주를 만나고. 할머니, 오늘도 여기 왔어요. 소연이가 유치원 끝나고 들르곤 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뭐 먹고 싶어? 초코빵이요. 자, 여기.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구운 거야. 와, 맛있어요. 소연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저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변호사였어요. 사모님, 여기서 카페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요즘 이거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보기 좋아요, 사모님.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혜진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일부러 안 알아보려고 해요. 힘들어 보이시던데 요즘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신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큰 회사 사장이었던 사람.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니. 자업자득이에요. 제 대답이 냉정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혜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재혼이요? 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재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늘로 이혼한 지 딱 1년 3개월이 되었다. 1년 전 오늘쯤 나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선고받는 순간. 그때는 허전하고 슬펐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10년 전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40년 전에 그 사람의 작은 거짓말들을 넘어간 것이다. 작은 거짓말이 큰 배신이 되고 한 번의 용서가 10번의 배신을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늦었지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요즘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로 시작하고 손님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딸과 손주를 만난다. 70세 나의 두 번째 인생.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 살 거다. 가을밤의 달이 밝았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적막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주였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직.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은주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알아요. 근데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서요. 응? 10년 전에는 왜 안 하셨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준비됐을 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엄마 사랑해요. 푹 쉬세요. 너도 소연이한테 뽀뽀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에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두려웠고 의존적이었고 혼자 살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여서 더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오픈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죄송한데요, 아직 오픈 전인데. 문을 열고 나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수가 1년 만에 보는 남편.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옷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손에 든 가방은 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다 보셨으면 가세요. 정수가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 1년 동안 잘 사셨잖아요. 못 살았어. 정말 못 살았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도 망했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그 여자들도 다 떠났고. 그럼 저한테 왜 와요? 저는 그 여자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달라. 너는 저도 떠난 사람이에요. 1년 전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로.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안 일어나? 너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정말? 네, 용서는 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왜?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나 정말 후회돼. 진짜로 후회돼. 저도 후회해요. 정말? 네. 10년 전에 당신을 용서한 거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 곧 오픈해야 돼요. 정수가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의 세월이 1년 만에 다시 시작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찾아왔다던데요. 응. 카페로 왔더라. 뭐래요? 다시 시작하자고.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지. 당연히. 잘하셨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려. 이제는 확실해. 다행이에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걱정 마. 엄마 이제 단단해졌어. 그리고 정말로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저의 작은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할머니 빵집이라고 불리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인스타 올려도 돼요? 그럼 마음껏 올려. 할머니 인생 스토리 너무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처럼? 네. 70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정말 멋져요. 고마워. 근데 말이야, 70세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멋진 건 뭔지 알아? 뭔데요? 30세, 40세, 50세의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거야. 그게 더 용기 있는 일이지. 늦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지.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부디 나처럼 10년을 허비하지 마세요. 한 번의 용서가 10번의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끝난 겁니다. 끝낼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70세도 늦지 않았지만 30세, 40세, 50세는 더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낭비하지 마세요.